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연말 특강 노후 대비하세요.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꼭 안 좋은 거는 왜 1위라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이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노후는 막막하기만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앵디는 내년에 실례지만 이제 연세 춘추가 여보세요.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62, 셋? 62, 셋. 어머, 저는 52 정도로 봤는데. 이게 좋았어요. 예. 자, 오늘은 초미의 관심사 노후 대비에 관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리죠.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2차례 역임한 뒤에 은퇴, 노후설계 교육의 개척자로 나섰습니다. 이분이 나온 유튜브 강의 영상만 조회수가 무려 300만 회에 육박하고요.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건 기본입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청취자들께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인생 설계, 자산 설계를 해서 행복한 후반 인생을 맞을 수 있을까?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서 강의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아이고,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노후 설계 분야의 개척자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너무 과찬이라 그냥 민망합니다. 별 말씀. 저 예. 49년째 이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노후 설계 특히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했는데 예. 하면서 보니까 그 자산운용에 성공하는 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사고 팔고 이런 거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좀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투자 교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한테 뭐 노후 설계를 물어보니까 공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와. 베이비 부모 은퇴가 쫙 예. 몇 년 됐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베이비 부모다 그러면은 55년부터 보시나요? 55년생부터 이제 63년생까지. 예. 63년까지인데 뭐 우리는 그 전부터 많이 태어났죠. 그랬죠. 예. 예. 그 안에 해당되시는 거잖아요. 앵디가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여보세요. 오늘 딱 콕 그 집어서 60년생이에요. 그래. 뭐 쪽집게 어쩌라고. 특강이다. 두 번씩이나 물어보고 그래요. 왜? 아니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면대면으로 맞이했는데 네. 진짜 이분이 정말 자산운용계의 대표님 같은 느낌이 든 게 너무 인상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고 머리숱도 하얀 머리신데 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약간 노후 대비가 돼서 편안하신가 예. 봐. 헤어에 대해서 노후 대비를 확실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저 물 들이지 말라고 그래서요. 네. 아니요. 숱도 머리 많으시고 하얀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숱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치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 자신감 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강창희 대표님 저서 제목이 보니까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예. 이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과연 이렇게 살고 계실까? 그래서 50 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50 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 예. 그다음에 50이 넘은 분들은 이제 맞춰 살아야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예. 자, 오늘 노후 대비 특강으로 노후 설계 전문가 트러스턴 자산운용 대표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도 궁금한 점도 좋고요. 상담도 좋고요. 고민거리 뭐든지 보내주시면 강창희 대표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그리고 TBS FM 라이브 채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특별히 15분을 뽑아서 별다방 커피를 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도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인 그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중년층이 흔히 겪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56을 바라보는 가장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년을 꽉 채워 일하고 싶지만 연이은 퇴사 압박에 이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빠 내일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 입을 만한 못이 하나도 없어. 정장 한 벌만 쫙 머리서부터 끝까지 좀 빼주면 안 돼요? 응? 안 돼? 작은 애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요. 아빠 나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아 몰라 춥다고 보일러를 너무 돌렸나 봐. 가스비가 왕창 나왔어. 이번엔 진짜 꼭 갚을게. 응? 약속. 작은 회사 다니며 자취하는 큰애도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애고요. 또 애비야 너희 아버지가 그냥 걷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왔어. 얼른 좀 와봐라. 참 평생 건강하실 것만 같던 부모님은 여기저기 편찮으시기 시작하셨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을 쉴 형편이 못 되지만 그동안 애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모아놓은 것도 준비해둔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강 대표님 강연 다니시다 보면 이런 사례, 지금 이 사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들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노후 예를 들어서 대비에 뭐 대해서. 60대 후반인데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 좀 받은 거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거기 돈 대주고 그다음에 아내분은 암으로서 세상을 떠나고 예. 그게 이제 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 약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초연금에서 뭐 한 달에 8, 90만 원 받는 거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일자리 요즘 있잖아요. 그거 뭐 2, 30만 원 받잖아요. 그거 받고 살려니까 뭐 스트레스, 외로움, 상실감 이런 류의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여기저기 있죠. 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긴 한데 네.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노후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는 그냥 생각보다 오래 살게 네. 됐지. 그다음에 금리는 또 떨어져서 뭐 돈 좀 있어봤자 예금 이자가 몇 푼 안 되지. 이제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우리나라 50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성 자산이요? 아니 총 전체 자산. 부동산 포함. 부동산, 동산 예, 다 예. 합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균이 5억이더라.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채 차입금이 1억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빼면 4억 1,100만 원인데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이래요. 그럼 뭐 5,400만 원 남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예. 표가 같이 좀 나가고 있어요. 저희 네. TBS 네. FM 라이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네. CG 처리가 돼서 화면에 지금 네. 수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보유 자산이 총 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다. 예. 근데 평균으로. 부채가 9천만 원. 9,900. 그러니까 순자산이 9,900. 4억 1,100만 원. 예. 예. 근데 이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이니까 5,4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30년 넘게 어떻게 삽니까? 네. 근데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군인, 뭐 공무원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절반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리고 되는? 문제는 월 그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7.7%니까 그럼 뭐 나머지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있는데 그것도 몇 푼 안 되고 결국 있는 게 달랑 집안채죠.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전에 제가 미국에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 여행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요 다 노인들이에요. 은퇴한 노부부들. 그렇죠. 네. 예. 강 대표님은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가 저분들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돌아다니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연금 생활자가 된 거예요. 이제 퇴직하고서. 네, 네, 그 미국 시민들이 가장 네. 아이디어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설계가 그런 거더라고요. 예. 연금으로 네. 여행도 다니고 생활도 네. 하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평균 잡아 50%밖에 그러니까 안 이제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서
연금이 주수입원입니다라고 대답한 분이 그 미국, 일본 같은 데는 7, 80%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달랑 지금 집안채가 우리가 목매달고 있잖아요. 그 노후에 참 그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이 예.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를 망치는 건 결국 세 가지 착각 때문이다라고 예.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그 뜻인지 뭐냐면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세 가지 돈이 뭐 대개 질문이 몇 억 있어야 노후 네. 행복합니다. 그런 질문인데 그렇죠. 예. 그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착각에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첫째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80 이후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데 지금 아시지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예.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도 4년 전에 노부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한 짧으면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투병 돈 문제, 생활을. 외로움 예.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뭐 존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어머니는 투병 생활을 많이 하셨나요? 한 3년 정도 뭐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문제가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네. 이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착각에서 지금 예를 들면 예. 이 아까 베이비 부모 세대 얘기했잖아요. 예.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님들은 네. 그야말로 자식들이 국민연금이었잖아요. 예. 자식들이 다 봉양을 지금 해주고 그렇죠.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샌드위치 세대라 그래가지고 낀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는 예. 자식들로부터 그런 봉양을 받을 생각조차를 지금 못하는 되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비붐 세대보다도 잘 사는 그 자식들은 30%도 안 되고 다 부모보다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뭐 저도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예. 제 걱정이 아니고 얘네들이 앞으로 문제없이 살 수 있을까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네. 예. 하여튼 저 세 가지 착각이 예. 노후를 망친다는 게 자식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80 이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번째는 자식에게 올인하고 있다. 네. 세 번째고 죽으면 어느 날 죽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음. 한 100살까지 살면서 뭐 외로움 그다음에 아프면서 사니까 그게 문제죠. 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글쎄 여든까지는 살 수 있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당장 앞으로 1년 동안 요 생각은 있지만 네. 앞으로 80세가 됐을 때 뭐 하고 살지 그런 계획까지는 세워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80 이후에도 사실 예. 계획을 해야 그 되는데. 후에 뭐 하고 살 건가 예. 무슨 뭘로 뭐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계획들이 안 돼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 문자가 좀 와서 청취자들 사연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볼게요. 예, 네. 백영수님께서 국민연금 초창기에 가입해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예. 그거를 지금 어머니께서 참 후회를 하신다고 하네요. 아직 나이가 안 되셨으면은 그 반납하고 다시 안 넣는 거 추납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 불입하고 또 계속 할 수 있을지 한번 가서 그건 알아보는 게 좀 좋겠네요. 확인을 연세가 해보실 어떻게 되는지 필요가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요. 예, 그리고 7517번님 서울의 집값이 10억, 20억 하는데 그럼 뭐 합니까?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이 아닙니다라고 주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뭐 우리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빈곤율이 1번이라고 그랬는데 네. 20억 있어도 강남에 20억 집이 있어도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빈곤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유일하게 집인데 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빨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왕 말씀하신 그게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아. 주택연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저기 주택금융공사에 가가지고 신청하면은요. 예. 그 이제 평가 그 금액에 따라서 얼마씩 그 연금을 주게 돼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받다가 세상 떠날 때 받은 것보다 많으면은 그냥 그만이고 모자라면 그만이고 아주 모자라면 자식들한테 상속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우리나라 하면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예.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예. 노후 대책으로 그런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그동안에 부동산 값이 오른 게 뭐냐면 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무지하게 강해요. 예. 그다음에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면서 집을 사니까 또 집값도 올렸고 시골 살던 분들이 이
도시로 나오면서 집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예. 그 나중에 일본에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집 세 채 중에 한 집이 빈집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댓글이 저한테 욕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10년, 20년 그 노후 대비로 생각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조심해야 투자하는 아파트뿐이 것.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너무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70%가 금융자산이고 부동산이 30%인데 예. 우리는 80%가 부동산이고 20%가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산이 골 부동산인데 예. 부동산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생활비 빼낼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노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닌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재테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예. 강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비율을 어떻게 자, 조정해야 부동산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어떤 노후 저는-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주택연금 이런 게 가입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4% OECD 가입국 1등이라고 그랬는데 그 갖고 있는 집만 주택연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한 2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율이 예를 들어서 이 OECD 가입국 1등이라는 거 그 사실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상대 빈곤 예를 들어서 터키라든지 멕시코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그 노인 빈곤율이 낮아요. 우리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대 빈곤율이니까 150만 원 이하로 두 부부가 사는 가정을 빈곤층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부가 150만 원 가지고 가지고 사는 사람을 빈곤층이라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집에 한 채 20억짜리가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빈곤층으로 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를 빨리 맞춰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늘었나요? 계속 늘고 있나요? 요즘 집값이 막 오르니까 예. 주춤하지요. 이게 어떻게 더 오를 보면,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더 오를 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끝물이다. 그 함부로 하면 또 욕 먹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노후 그러면은 이제 나이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과연 60대를 노년으로 봐야 되느냐, 중년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김원수 논란도 있고요. 교수님은 75세부터 노인이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이 60대는 지금 세상에서는 뭐 노령 세대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 일은 더 하고 싶은데 정년은 좀 금방금방 찾아오고 이런 일에 대한 자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요, 그 퇴직하고 나서의 인생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잡코리아라는 취업 발전 업체가 조사한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네. 51.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83세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30년 살아야 되네. 예, 그러면 31년인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긴 기간이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뭐 연애도 해야지. 100시간이라도 좋은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는데 곱하기 365일. 그럼 1년 곱하기 31년 하면은 124,465시간이에요. 12만 시간. 그래서 저는 정년 후에 12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 1967시간이니까 124,465시간을 1967로 나누면은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그런 말 들어봤는데 아니고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완 이제 은퇴가 이후에도 30년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있으니까. 예. 뭐 그만해. 평균 수명만 해도.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12만 시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은퇴 이후까지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느냐?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첫째로는요. 생활비가 우리나라 절반 정도는 생활이 모자라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빈곤율이 모자라니까 높아서. 예.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에도 일자리 중에 1번이 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 관리인인데 그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거기도.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후에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은퇴 전문가 일본의 은퇴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도 퇴직하고 은퇴한 남편 중에 인기 1번이 누구냐면 뭐 무슨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이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은퇴한 이후에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좋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저희 그 제 친구들 보면 먹고 사는 거는 그럭저럭 먹고 살겠는데 갈 데가 없어서 미치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예. 어떤 분은 제 선배 어떤 분은요 은퇴를 했는데 네. 그 일부러 조그만 네. 그 오피스텔 하나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집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일은 없는데 네. 그래서 출근을 한대요 가방을 들고. 그 오피스텔로. 그 선배님이 약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네. 오피스텔을 네. 이 보유할 수 있던 분인데 네. 그 집에서 네. 할 일은 없지만 네. 가방 들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모습.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신도 건강하고 부부간의 화목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있으면서 뭔가 하여튼 그 외주를 받아서라도 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거. 근데 꼭 돈 되는 일만이 아니더라도 네.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또는 뭐 봉사활동이 사회공헌 되더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구나.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와. 그렇죠. 네. 근데 강창희 대표님도 퇴근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강창희 예. 대표님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47년생이신데 네. 75세시고 네, 예. 네. 뭐 정정하시고 근데 친구분들은 어떻게 노후 네. 대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럭저럭 그 뭐 재산을 조금씩 모았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데 네. 제일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힘들어하는 게 예. 뭐 하고 살 건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일거리를 좀 찾은 분들은 그나마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힘들하죠. 네. 그 혹시 주변에 진짜 이 친구는 과거에 소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 소위 그냥 소일거리로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친구분도 계세요? 저 친구보다도 제가 이제 조사한 거 보니까 예. 그 재벌 그룹에 임원을 하신 분인데 네. 이 저기 뭡니까 택배 분류 작업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그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이게 네. 속칭 까대기라는 작업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마 돈 때문에 한다고 그랬으면 서글퍼서 못했을 텐데 그분이 과체중이 돼가지고 10kg 좀 빼기 위해서 일을 했대요. 예. 한 1년쯤 되니까 몸무게가 빠지고 일이 손에 익어가지고 그 일 하면서 방송동시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런 케이스를 보셨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를 잘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하신 그렇죠. 케이스.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그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다 나오시면은 대개 50대 중반 정도에 나오거든요. 자존심 있어서 그런 거 하기도 네, 쉽지가 그게 않을 것 쉽지 않아요. 같은데. 처음에 생각을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건강 때문에 한다. 내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네.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익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참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역으로 네. 그 좀 잘 못한 케이스, 그 네? 노후 대비가 좀 안타깝다 하는 케이스. 아이 그뭐 주위에 많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부가 항상 부부간에 항상 티격태격하는 사람. 예. 그다음에 그 뭐 좀 해보려고 사업해서 이제 또 날리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은 뭔가 약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달에 50만 원 소득이 훨씬 낫다. 근로소득이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만약에 퇴직을 50대 중반, 뭐 60대 초반에 하면 네. 평균 수명이 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퇴직금 모아가지고 치킨집을 한다든지 네, 네. 뭐 조그만 커피집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네, 그리고 그 나중에 폐업하는데 또 돈이 들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자기가 그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자신 있는 일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일하는 것보다 뭔가 창업을 하는 것보다도 예. 뭔가 허드렛 일이라도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공급쟁이 네. 생활을 하는 게 네. 낫다. 알겠어요.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노후 대비 전문가 강창희 대표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888님께서 은퇴하면 전철 타고 경동시장으로 장 보러 오시면 돌아다닐만 합니다. 이분은 아마 취미 생활쯤으로 좀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4757님은 지금 강의 너무 와닿습니다. 한번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라면서 예. 문자 주셨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예. 질문 있으시면요.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연말 특강 노후 대비하세요. 강창희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자로 네. 7763번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고 계시는데 최고의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제 주위에 평생 현역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경비원으로 또 작은 상용차로 운송하는 친구도 있고요. 시골에 하우스 농사 지으러 간 친구, 뭔가 일을 찾아서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이사님은 저는 80살인데 퀵 서비스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 0482님은 43세 미혼남 직장인입니다. 목돈은 내가 지킬 돈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돈이라고 하던데 직장 그리고 국민연금 말고 노후연금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라고. 그래요. 좀 예. 일에 대한 얘기, 취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 금융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건 것 같은데 연금 예. 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어떻게 해야 예를 되는 들어서 건지. 이제 국민연금은 그건 소득 있는 사람은 다정도로 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드는데 문제는 이제 가정주부라든지 소득이 그러니까 직장에 안 다니는 분도 예.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30세부터 60세까지 한 달에 9만 원씩만 이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고. 예. 그럼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인은 퇴직연금 자동적으로 드는데 네. 요즘은 1인 기업도 자영업자분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건 꼭 가입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여유가 있으면 개인연금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그 세 가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나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살고 있는 집 네. 담보로 해서 그 주택연금 들어가서 생활비를 받거나 아니면은 농지가 있는 분들은 농지연금을 들 수 있는데 그 이제 많이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는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뭐 70에 가면서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네. 이 한 채 밖에 없는 집도 빨리 그걸 유동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연금화시켜서 받는 게 제일 좋을 거다. 맞다. 아마도 국민연금, 예. 퇴직연금은 직장생활 하던 분들은 뭐 하는 거지만 예. 만약에 이제 그것도 다 은퇴했어요. 네. 아까 개인연금 얘기하셨는데 근데 개인연금 은퇴한 사람도 개인연금 근데 회사 안 그거 이제 다녀도 들 수 앞으로 있어요. 얼마 그렇죠. 회사 안 다니고 그건 전혀 관계없이 들을 수가 예. 있는데 문제는 그 나이가 뭐 50, 60 된 분들은 생활비가 당장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걸 아마, 연금으로 예, 넣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마 이제 집을 유동화시키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네. 개인연금을 들려면 빨리 들어야겠네요. 뭐 그렇죠. 그래 예를 들어서 보통 뭐 한 5년, 10년은 개인연금도 들어야 단 몇 푼이라도 받게 되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세금 혜택을.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한 10년 정도서부터는 은퇴를 좀 고민해서 개인연금을 좀 붓는 게 그다음에 날 이제 수도 있고. 50쯤 된 분들은 중요한 게 50대 있는 분들은 갖고 있는 재산이 우리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또 가계 부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빚이 있는 분은 어떻게든지 빚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분들은 그 금융 자산을 좀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예.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무슨 일이든지 일할 수 있는 일의 준비를 하는 게 50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의 준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뭐 일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예, 예.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네. 40대 이런 분들한테 네. 이 노후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래요? 우선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그 미래 고용노동부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이 미래 직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연관시켜서 제일 좋은 게 요즘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거고 불행히도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고 그러면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그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뭐 뭡니까 아파트 관리인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뭐 이런 일들이에요. 네. 베이비시터 예. 뭐 예. 이게 문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쪽팔려 하지 않고 네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 맞아요. 거죠. 사실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정말 내노라는 기업에서 뭐 일하거나 하시던 분들도 은퇴하면은 네. 마트 가서도 일하고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뭐 이런 걸 네, 전혀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오늘에 않으니까. 택시 타고 가는데 네. 기사분이 62년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예.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돈을 넣고 폼 잡고 다녔는데 이분이 퇴직하자마자 딱 목표로 세웠는데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이 3년 무사고 네. 운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지금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아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없이고 해놓은 게 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제가 일종 대형 면허 땄잖아요. 언제 따셨어요? 여름에. 아 진짜요? 네, 정말 땄어요. 그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최앵커 같은 분은 예. 우선 이 말을 이렇게 잘하시고 조리 있게 하는 능력이 있고 글 잘 쓰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시킬 능력 그다음에 이제 아주 높은 사람부터 보통 사람까지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게 그 세 가지만 활용하시면은 네. 얼마든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DJ도 하고는 있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다음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한번 네. 그 아까 택시를 염두에 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런 기억이 났어요. 자,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 한번 전화를 걸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2025님, 2025번님. 예, 55년생입니다. 연금 100만 원에 보유한 집이 8억이고요. 노후 설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직장 있는데 1년 후에는 쉴 겁니다. 55년생이면은 저 베이비 부먼지 네. 시작하는 세대인데 이분 강 대표님 이분을 전화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헤드폰 좀 끼세요. 헤드폰, 네, 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여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용인에 사는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씨. 박상현님. 네, 예. 저 궁금하신 거 강창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글쎄 지금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나이가 내년 정도면 회사에 이제 끝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들 뭐 갖고 있는 게 이제 달랑 이건데 근데 집은 있으시죠? 예, 예. 8억이래요 지금. 아, 8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연금 100만 원 나오시고. 연금 100만 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7.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은 제가 이제- 아주 행복한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예? 두 분이 합쳐서. 합쳐서라도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그 7.7%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주택을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뭐 100만 원 넘는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것 같아요. 주택연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100만 원 국민연금 받으시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200만 원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여튼 약간의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지. 함부로 무슨 재테크 한다고 저는 지금 제일 겁나는 게 퇴직금 2억 받았는데 그걸로 주식투자 추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하겠다는 분이 제일 겁나거든요. 예. 아, 예. 혹시 박상현님은 이제 은퇴가 1년 후에 되면 수입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집을 이용해서 혹은 뭐 조금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해보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그걸 평생 안 해봐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뭘 그거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인생의 2단계를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모아둔 노후자금의 한 연 4% 정도만 꺼내 쓴다.
그리고 남은 거는 한 3% 정도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배로 늘려볼까 이런 예. 분들이 큰일 납니다. 저기 박성현님 네. 예, 혹시 지금 55년생이시면 저보다 5살 선배시기도 한데 지금 혹시 하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펌프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예. 아직 뭐 회사에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내년이 이제 68이 되고 눈치 보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예. 이런 저런 생각이 들죠. 그 은퇴 후에 다른 일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 해보고 싶은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일이 있을는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제일 1순위로 둘 거는 뭔가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말한 외로움, 사모님과의 사이 생각할 때 1순위로 무슨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궁금한 거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요. 네, 그걸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거 아닌 다른 거 혹시 뭐 좋은 게 있나요? 그 자녀분들은 다 성장을 했나요? 이제 성인인가요? 예, 뭐 다 이제 돈 들어갈 일은 없고 자녀분들한테. 근데 우선 그 선생님은 우리나라 이 전체 평균으로 볼 때 3분의 1 안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축복받은 분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지 모르셨나 봐. 아유, 축하합니다 정말. 하여튼 저 강창희 대표님 얘기는 작더라도 내년에 은퇴하시면 일을 찾아야 된다. 또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말자. 이런 조언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양띠신데도 뭐 대단 네. 젊으시네 정말. 그러니까요. 65년생 목소리 같았고. 예. 오늘 박서연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그래요. 나도 이거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인데 네. 이제 이모작을 하는 네.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도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노력, 능력도 더 중요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돈 버는 것보다도 예, 오히려 예. 퇴직하고 나한테 나면 주어진 여건에 맞춰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퇴직하고 나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식 얘기를 예.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네. 7479번님도 노후에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자식들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분도 꼭 주택연금 들어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세요. 자식에게 줘봐야 그때뿐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그때쯤 가서 예를 들어 지금 요즘 일본에서요. 100살 가까이 돼서 세상 떠나면서 집 물려주면 자식들이 안 물려받으려고 그래요. 세금 내고 수리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대라는 책에서 부동산이 뭐냐면 마이너스 동산, 부채 동산 시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집 때문에 난리인데요. 아마 이 집 문제가 피클 겁니다. 네. 지금이 피클 수 있다.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집 사고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강 대표님 오늘 청취자분들께 노후에 대한 조언 하나만 네. 해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제적인 자립은 버는 능력보다도 퇴직하고 나면은 맞춰 사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직 30대 40대 있는 분들은 이 노후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30대 40대부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게 많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창희 대표님 오늘 이렇게 멀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직접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강창희 대표께서 추천하신 노래 오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박세원입니다. 황혼의 노래 예. 남겨드립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지현 아나운서도 고생했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